또 하나 다뤄볼 사안은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에 기자회견을 1차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 만에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청와대가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의 그런 취재 요청에 대해서 그건 국정 문제가 아니다. 예. 또 윤 의원 문제는 당이 알아서 처리할 사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손 소장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뭐 그동안에 한 달여 이상 동안의 침묵을 지켰는데 그동안에 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무책임했다, 대통령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대응하기를 맡겨두고 그다음에 뭐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알아서 조사하고 처리하기를 바랐다라고 청와대에서 뭐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핑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치부를 하고 그다음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되는 데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윤미향 당선자 사퇴해야 된다. 네.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정말로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그랬으면 중간에 논란이 됐을 때, 네. 뜨거운 이슈가 됐을 때 대통령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이 되고 뭐 또 불행하게도 손흥민 씨가 사망행위 돼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니까 이때쯤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핑계대고 정리가 안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 약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하나씩 따져볼까 하는데 첫째는 30년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위안부 운동에 그런 대의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무슨 언론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안부 운동이 뭐 잘못됐다든가 그 자체가 뭘 폄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회계 부정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물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데 아니 마치 그러면 누가 지금 대의를 부정하고 위안부 운동을 폄훼한 겁니까? 우리가 했나요? 윤미향 씨 아닙니까? 윤미향 씨가 위안부 할머니 운동을 속된 말로 가지고 참칭해가지고 본인과 본인 주변이 그를 활용하고 지금 또 국회의원까지 되는 그런 발판을 삼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아니 위안부들을 팔아먹었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우리를 이용해 모금을 먹었다. 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도 많지 않고요. 또 안성 문제가 됐다 안성 쉼터 그거 위안부 할머니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겁니다. 예. 자기들끼리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손해를 끼치고 자기들도 뭐 MT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 이 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악용한 거는 결국은 윤미향 씨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죠. 지목해야 될 사람은 이거를 이름을 팔아가지고 잘못 운영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누가 뭐 위안부 할머니 운동을 폄훼하고 뭐 예를 부정했느냐. 이상한데 뭐 속된 말 해가지고 돌을 정확하게 던져야 되는데 이상한데 돌을 던져가지고 이상한 사람 비판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치 뭐 언론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이 뭐 그걸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문제는 언론도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이용수 할머니.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위안부 운동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 메시지 내용에도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고 미국 하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으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구한 거를 대통령이 수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 윤미향 당선자는 국회의원 되지 말고 사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다 밝혀가지고 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일 간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가지고 예, 예. 이런 일 미연에 막도록 해달라. 그게 이용수 할머니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그걸 이끌어온 거를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용수 할머니를 4번이나 행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에도 많이 또 뭐 활용을 한 건 아니지만 홍보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른바 문바들의 인신공격 이것부터도 우선 자제를 요청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명예라든가 어떤 존엄을 해친 사람은 아까도 나왔지만 뭐 일반 언론이라든가 누가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니 지적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 논란의 과정 속에서 뭐 아까 말한 친문 그룹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굉장히 매도하고 욕을 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노망이 들었다라든지 뭐 뭐 노역이 들을 추가하다라든지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과거에 본인이 비례대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든지 막 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친여 그룹에서 일부 그룹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판 그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게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맞아요. 할머니들이 수용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풀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답변을 해결책을 해야죠. 안 제시를 안 하시는 겁니까? 특히 유니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유니언이 이끌어왔던 위안부 운동의 어떤 존엄성이랄까 대의 이런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사실상 유니언한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잘못이한다. 유니언도 그 운동을 잘했다. 황희정성 판결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솔로몬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윤미향이냐 이용수냐 네.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용수 할머니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동안은 본인은 진짜 일제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과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이제 시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 해가지고 나섰는데 그동안에 잘못하고 문제가 된 사람은 윤미향 씨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는 문제가 없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고 그걸 이용한 그 윤미향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지 잘못하는 사람도 옳고 잘했던 사람도 옳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뭐 검찰 수사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정확하니 진실을 규명해서 그에 따라서 윤무원 문제는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예. 검찰이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아무 언급을 안 하면은 검찰로서는 요새 지금 크라이도 권력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대통령이 언급도 안 하는데 이거 계속 파헤쳐도 되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뭐 시민단체라는 게 솔직히 뭐 이게 1인들, 2인들 할 때는 사실 동네 구멍가게 같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기업에서 그다른 후원금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일반 국민들 우리 뭐 초중고등학생들도 후원금 많이, 모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데 대해서는 회계 관리, 또 투명성, 공개성, 뭐 목적성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뭐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못했으면 그 단체의 대표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옳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조금 평가할 만한 내용은 그 세 번째 메시지, 시민단체 활동 방식이라든가 행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시민단체에 대한 자성론을 촉구를 한 건데 이 부분에서도 뭐 시민단체 활동의 어떤 방향 재설정이라든가 투명성 제고를 지적한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시민단체가 본래의 그러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단체화 돼버렸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탈정치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한 3만 7천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보수 쪽 시민단체들은 아예 정부 지원금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여권 쪽 친여단체들은 거의 정부라든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갖고 그걸로 사실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정대협이라든가 정의기억연대도 일반인들은 무슨 정부 지원이 그렇게 많은 뭐 17억인가 얼마인가 5년 동안만 그렇게 갔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다 후원금 받아갖고 활동하는지 알았지. 그렇게 많은 돈. 그런데 이런 관변 단체화 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여권 그냥 정부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할 것 있으면 그게 홍보 뭐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좀 언급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게 이제 시민단체는 정부나 국가가 이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봉사나 교육하는 시민단체는 괜찮은데요. 정치 시민단체들은 너무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걸 정치하는 토대로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정치 시민단체들이 정치의 어떤 뭐 선봉대 역할이랄까, 전위대 역할이랄까, 그러니까요. 방패막이 역할, 공격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국민적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옛날에 시민단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뭐 정부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그 종교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민단체 신뢰도를 조사하게 되면은 거의 정치와 수준이 비슷하게 국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시민단체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메시지 말고 별도의 그 내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메시지에서 마지막 부분에 시민단체의 뭐 기부금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은 지금 뭐 정의기억연대 또 정대협 이런 데 문제에 대해서 뭐 아주 마이크로하게 소규모로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가부에서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조차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뭐 그게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언급과 관련해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답변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지금 위안부 문제는 우리 내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합의했던 위안부 한일 협정을 깬 이후 지금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황해정성 판결식에 그런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런 식의 얘기만 있다 보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난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메시지 내용이 보면은 위안부 할머니 운동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슈, 뭐 이 할머니들 꼭 일본으로부터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에 대한 사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훼손된 인권, 앞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뭐 국제사회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일 관계가 지금같이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아니고 일본 젊은이들,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서로 이해하고 또 치유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진짜 본류, 큰 줄거리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요. 메시지 자체도 애매모호해서 과연 윤미향 의혹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